수학 2 강의 5번째 행축약 및 사다리꼴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요, 우리 교재의 2.2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행연산을 통해서 주어진 행렬들을 더욱더 행축약된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기본 행연산 Elementary Row Operation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 즉 선형계를 풀어 해집합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선형계를 동치인 더 단순한 선형계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특정 선형 방정식의 0이 아닌 상수배를 다른 선형 방정식에 더함으로써 우리가 선형계를 단순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행렬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교체, 즉 리플레이스먼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렬 방정식의 계수 행렬과 상수 벡터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그러한 연산과 같습니다. 즉 어떤 주어진 한 행이 있으면 이 행에 다른 행에 있는 개수들, 거기에다가 스칼라배를 해서 그 행에 더한 것으로 교체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선형 방정식의 위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주어진 선형계에서 선형 방정식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행렬 방정식의 행연산으로 살펴보면 인터체인지, 교환에 해당됩니다. 즉 행렬 방정식의 계수 행렬과 상수 벡터에서 대응하는 두 행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선형 방정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겁니다. 선형 방정식의 양변에 일정한 상수배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선형계의 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되는 행렬 방정식의 행연산은요, 우리가 이걸 스칼라배, 영어로는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행렬 방정식의 계수 행렬과 상수 벡터에서 대응하는 행에 해당 상수를 곱하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이 주어진 행렬 A가 있으면, 그리고 B, 이 상수 벡터가 있을 때 이 AX = B라는 선형계, 즉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이 A 행렬을 행연산,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더욱더 심플한 U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기본 행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행연산을 수행하고 이랬을 때 AX = B는 UX = C라는 새로운 더 단순화된 선형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은 해를 동일한 해집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등가 또는 동치가 되겠고요. 이때 이 U가 Upper Triangular Matrix에서 삼각 행렬이 됩니다. 즉 행렬이 있다고 치면요, 이 대각 성분이 있고 대각 성분의 아래에 있는 성분들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대각 성분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떠한 값을 가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X = B를 우리가 행연산했기 때문에 여기 B는 새로운 C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UX = C에서 더 추가적인 우리가 행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것 역시 등가, 즉 해집합을 같은 해집합을 갖는 그러한 선형계가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등가 또는 동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새로운 더 간략화된 RX = D라는 선형계로 바뀌게 됩니다. AX = B, UX = C, RX = D라는 모든 서로 달라 보이는 선형계는 동일한 해집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동치 또는 등가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본 행연산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체에 해당되는 부분, 교환에 해당되는 부분, 스칼라 배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 교체 부분, 행렬 방정식의 개수 행렬과 상수 벡터에서 대응하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것. 즉 우리가 어떤 특정 선형 방정식의 0이 아닌 상수배를 다른 선형 방정식에 더했던 것처럼 이 대응하는 어떤 특정 방정식의 그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이 ax b를 이 ux c 또는 ux c에서 rx d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ax b 그리고 ux c 그리고 rx d로 이렇게 단순화되는 과정을 봤었는데요. 이때 a가 이 u로 변한 상태, 이 u를 가지고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 또는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 사다리꼴 그 에셜론 폼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또 행사다리꼴을 로우 에셜론 폼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행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u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u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u에서는요,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밑에는 다 0이 되도록 만들었고, 대각 성분의 오른쪽 상단은 0의 값을 가져도 되고요. 어떤 0이 아닌 값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어떤 모든 성분이 0인 행은 이 매트릭스의 맨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행에 해당되는 거고, 또는 모든 행의 추측 성분, 이것을 우리가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피봇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행의 추측 성분은 위쪽 행의 축축 성분보다 항상 오른쪽 열에 위치하게 된다. 자, 추측 성분은 뭐냐면요, 어떤 행열에서 각 행의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을 우리가 추측 성분, 피봇 엔트리 또는 단순하게 피봇 또는 선행 성분, 리딩 엔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의 피봇은 위쪽 행의 피봇보다 항상 오른쪽 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행연산을 통해서 a를 u로 바꿀 때요. 또 열의 성분 중에서 추측 성분, 즉 피봇 성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성분은 모두 0이다. 즉 이 부분이 만약에 피봇이었다고 치면 그 피봇 아래는 다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u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형태의 매트릭스를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 또는 행사다리꼴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이 행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렬은 3 곱하기 4 행렬입니다. 이 행렬이 만약에 개수 행렬 A, B라고 했으면요. 개수 행렬 B와 상수 벡터 B의 그 첨가 행렬이라고 봤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2-3, 2, 0, 1-4, 0, 0, 0은 A 행렬에서 행축약을 통해서 이것을 U로 만든 이것이 이제 UC가 된 어떤 개수 행렬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 부분이 지금 사다리꼴 형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성분이 0인 행은 맨 아래쪽에 위치한다는데 모든 성분이 0인 행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만족을 했고요. 그 다음 모든 행의 피봇이 위쪽 행의 피봇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 자, 첫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제일 각 행에서 0이 아닌 제일 왼쪽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봇이 되겠고요. 이게 피봇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가장 왼쪽에 있는 성분은 1이 되고요. 이게 피봇이 됩니다. 이것도 피봇. 그 다음 세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제일 왼쪽에 있는 성분은 이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피봇이 됩니다. 이렇게 피봇은 각 행에서 피봇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도 만족했고, 그 다음 각 열에서 피봇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0이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열에서 피봇 아래는 모두 다 0, 두 번째 열에서 피봇 아래는 모두 0,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 열에는 피봇이 없고요. 자, 네 번째 열에서 피봇인데 2분의 5가 피봇인데 이것은 밑에는 이제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사다리꼴 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든 성분이 0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그대로 만족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피봇은 제일 왼쪽에 0이 아닌 성분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두 번째 행에서는 제일 왼쪽에 0이 아닌 성분 이겁니다. 세 번째 행에서는 0이 아닌 제일 왼쪽에 있는 성분 이겁니다. 이게 다 피봇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다 피봇입니다. 자, 피봇이 되겠고, 그리고 피봇 아래는 각 열의 피봇의 밑에 부분이 다 0이어야 되는데 그걸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봤던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 왼쪽은 이게 사다리꼴이었죠. 사다리꼴. 각 피봇들이 1이었고요. 피봇들이 1이었고, 그리고 피봇 위아래가 전부 다 0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또 그 축약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단 요거는 사다리꼴을 형태를 만족하고요. 요런 상태를 우리가 뒤에서 설명하는데 요걸 더 기약 앞으로 더 리듀스된 사다리꼴이다. 기약 사다리꼴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X걸 B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행연산을 통해서 등가인 UXC로 만들 때 이 U가 이게 바로 사다리꼴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또 행연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R로 만들어 줄 때 이 R은 여기서 나왔던 기약 사다리꼴 행렬이 됩니다. 특별히 이 U 같은 사다리꼴 형태를 우리가 삼각 행렬, 영어로는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할 거요. 피봇, 추측 성분 또는 피봇 또는 선행 성분이라고 하는 그 교재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렬에서 각 행의 가장 왼쪽에 있는 0이 아닌 성분을 의미한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제들도 다 이게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보면 피봇들이 여기 있고요. 피봇 안에는 다 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렬에서는요. 제일 아래쪽에는 모든 성분이 0인 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피봇, 두 번째는 두 번째 행에서는 피봇이 1이 있고, 세 번째는 피봇이 없고요. 그 다음 이것도 모든 성분이 0인 행은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첫 번째 행의 피봇은 이거, 두 번째 행의 피봇은 이겁니다. 그리고 피봇 아래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행렬은 모두 사다리꼴 형태가 됩니다. 사다리꼴 행렬. 자, 다음은 앞에 사다리꼴 행렬에 이어서 기약 사다리꼴 행렬 또는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다리꼴 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 된 건 맨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모든 행의 피봇 성분은 위쪽 행의 피봇 성분보다 항상 오른쪽 열에 위치한다. 그리고
열의 성분 중에서 피봇 성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성분은 모두 0이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U라고 했습니다. U. 사다리꼴 행열 또는 행사다리꼴 행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성분이 0이 아닌 행의 추측 성분은 항상 1이다. 즉 피봇이 1이고 그리고 이 피봇 1 이외의 다른 성분들 그 열에서 피봇이 있는 피봇 성분이 있는 그 열에서 피봇 이외의 다른 값은 다 0인 경우 그런 조건이 추가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약 앞에 사다리꼴 앞에 기약이 붙습니다. 여기 보면 reduce라는 의미입니다. reduce라는 의미에 기약이 붙고요. 기약 사다리꼴 행열 또는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약 사다리꼴 행열,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다리꼴 행열에다가 모든 축축 성분이 1이고요. 해당 열에서 0이 아닌 유일한 성분이 바로 추축, 피봇 1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행 사다리꼴 행열을 가지고 기약 행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다시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사다리꼴 행열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추측을 피봇을 1로 만들고요. 그리고 피봇 위아래에 그 피봇이 있는 열의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준 그러한 행열을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 또는 기약 사다리꼴 행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행에서는 이게 피봇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 세 번째는 이게 다 피봇인데 자, 피봇이 1의 값을 가지고 피봇의 위아래가 다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이 맞습니다. 두 번째 행열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피봇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행의 피봇은 이것, 세 번째 행의 피봇은 이겁니다. 피봇의 값이 1이고 피봇의 위아래가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이 맞고요. 자, 세 번째 행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피봇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행열의 피봇은 자, 제일 왼쪽에 0이 아닌 성분이 피봇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모든 성분이 0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으로 가야 되고 피봇이 1이고 피봇 위아래가 0인 그러한 상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약 행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다음 첫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1이고요. 두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이게 됩니다. 세 번째 행에서는 모두 0인 성분이기 때문에 제일 밑으로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피봇의 값은 1이고 피봇 위아래로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4개의 행열은 모두 다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꼴 행열, 행 사다리꼴 행열,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약 사다리꼴 행열, 기약 행 사다리꼴 행열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예제 1번이 있어요. 예제 1번. 다음 행렬은 사다리꼴이다. 네모로 주어진 선행성분은 0이 아닌 숫자를 말하고요. 별표로 된 것은 어떤 숫자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제 1번, 예 1번 한번 볼게요. 1번의 첫 번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네모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이 별표입니다. 별표, 별표. 그리고 0, 여기가 네모고요. 여기가 별표, 별표. 그리고 세 번째 행은 0, 0, 0, 0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행도 0, 0, 0, 0입니다. 자, 이러한 행렬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게 사다리꼴 형태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네모로 주어지는 거는 선행 성분이라고 했어요. 0이 아닌 숫자입니다. 이거는 0이 아니고 요거는 여기 나오는 별표는 0이 되든 0이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일행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자, 이 부분이 이제 피봇이기 때문에 0이 아닌 피봇이기 때문에 자, 1행에서의 피봇은 이것이고요. 2행에서의 피봇은 뭡니까? 두 번째 있는 이게 피봇이죠. 자, 이게 피봇입니다. 자, 세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행은 모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다 0이에요. 자, 네 번째 성분도 모두 0이에요. 그죠? 따라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 행에는 피봇이 없어요. 즉 3열과 4열에는 피봇이 없어요. 그래도 자, 피봇이 없을 때 우리 조건을 보면 0이 아닌 행에 0이 아닌 행. 자, 여기서 1행과 2행이죠. 이 행은 모든 성분이 0인 행보다 위에 있다. 예, 만족하죠. 그래서 다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사다리꼴 형태, 사다리꼴 형태, 행렬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는 U가 되겠죠. 그죠? U가 됩니다. 이거를 추가적인 행연산을 합니다. 어떤 행연산을 하면은 일단 피봇의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죠. 0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0으로 만들어요? 이 두 번째 행에다가 적당한 값을 곱해서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교체를 통해서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0을 만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자, 0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요. 이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첫 번째 행은 이게 1이 되도록 적당한 수로 스칼라 곱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1, 0 되고 여기는 어떤 0이든 0이 아니든 수가 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0으로 오면 되고요. 두 번째 행의 피봇 이게 1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게 0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0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0, 0으로 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는 결국 사다리꼴 행렬에서 이 피봇에 해당되는 값이 1로 바뀌고 피봇의 위아래가 모두 0으로 바뀐 무슨 형태? 요거는 기약 사다리꼴. 기약 사다리꼴 형태의 행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R 행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를 추가적인 행연산을 통해서 유일한 기약 사다리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A가 있으면요. 행렬 A가 있으면 이게 이제 기본 행연산 통해서 U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U는 사다리꼴 형태긴 한데 유일하진 않아요. A가 주어질 때 U는 유일하진 않지만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기본 행연산을 더 하게 되면 이제는 유일한 R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R은 기약 사다리꼴 형태인데 요거는 유일하다. 그래서 기약 사다리꼴 행렬의 유일성,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행렬과 여기 A라고 칩시다. A라고 행렬과 행동치다. 행동치라는 거는 이 행렬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적용한 걸 말합니다. 행동치인 기약 사다리꼴 행렬은 오직 하나이다. 그래서 A가 주어지면 그거의 기약 사다리꼴 형태의 R은 유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계속 이어서 갑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추측 위치라고 나옵니다. 추측. 추측은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좋게 피봇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추측을 우리는 추측, 이 용어를 우리가 피봇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피봇. 영어로는 PIVOT가 됩니다. 피봇으로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중심. 그래서 모니터 같은데 우리가 회전을 시킬 때 그 피봇 기능이 있냐 하면 그 중심을 통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피봇 위치, 피봇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 피봇이 존재하는 열, 그걸 가지고 피봇 열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한 행렬이 주어지게 되면, 그죠? 사다리꼴 형태는 여러 개의 사다리꼴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기약, 행, 사다리꼴, 기약 사다리꼴 형태는 딱 하나의 행렬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행렬 가지고 이런 기본 행연산을 할 때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피봇 위치, 그 다음에 그 피봇 열 이렇게 됩니다. 피봇 위치는 자 행렬 A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행렬 A의 기약 사다리꼴 행렬, 이건 이제 R이 되겠죠. 기약 사다리꼴 R이 됩니다. 이게 R이 되는데 R의 선행 성분 1에 대응하는 행렬 A의 내부 위치입니다. 즉 A를 R로 만들었을 때 R 중에서 피봇 1에 해당되는 그 위치를 가지고 바로 피봇 위치라고 하고요. 피봇 위치는 자 피봇 위치를 포함하는 행렬 A의 열을 가지고 피봇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거는 컬럼을 의미합니다. 컬럼. 그래서 피봇 위치는 R에서 성분 1을 가지는, 선행 성분 1을 가지는, 즉 피봇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위치에서의 A에서의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봇 열은 그러한 피봇이 존재하는 그 행렬 A에서의 열을 피봇 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2번이에요.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다음 행렬 A의 행연산을 수행해서 사다리꼴 형태를 얻어라. 사다리꼴 형태는 뭡니까? 요게 U죠. U를 얻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때 A의 추측열 또는 여기 피봇열이라고 우리 하기로 했죠. 피봇, 여기 피봇열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행렬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주어진 행렬 A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크기는 몇 바이 몇인가요? A의 크기는 행의 개수가 4개고요. 열의 개수가 2, 4, 5이죠. 그래서 A의 크기는 4바이 5가 됩니다. 그죠? 4바이 5가 됩니다. 아마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 계에서 왔다고 하면 식의 개수가 4개고 미지수의 개수가 4개인 그러한 선형계의 첨가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1번 행, 첫 번째 행의 리딩 성분을 찾아야 돼요. 리딩 성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행에서 리딩 성분은 0이 아닌 제일 좌측의 성분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성분이 0이죠. 그러면 이 위치는 지금 리딩 성분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0이 아닌 걸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임의의 값을 곱해서 이걸 0으로 만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식과 교환을 합니다. 다른 식과 교환을 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행의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쭉 한번 봅시다. 2행은 마이너스 1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3행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4행 같은 걸 보니까 4행이 지금 1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 때 1행과 4행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교환. 자, 그래서 교환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을 기억하세요. 이 식이 지금 이 행렬에서 0과 0으로 시작하는 1행과 그리고 1로부터 시작하는 4행을 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적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적으면 자, 이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4행을 먼저 적습니다.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 다음 2행은 그대로 원래 있던 2행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책 17페이지에 있는 거 예제 2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3, 1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도 그대로 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1이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행으로 이제 교환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씁니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그리고 9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주어진 행렬이 A가 이렇게 행연산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행연산을 뭐 했어요? 교환했죠. 교환. 1행과 4행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행렬로 바꾸고 났더니 이제 요거는 행연산이기 때문에 행동치예요. 그죠? 등가죠. 여기서는 보면 피봇이 어디예요? 1행에 제일 0이 아닌 성분이 이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피봇 됩니다. 피봇이 돼요. 자, 그 다음 행연산은 뭘 하는 겁니까? 이 피봇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는 거죠. 다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선형대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처럼 행연산을 통해서 사다리꼴 형태의 행렬로 만들고 기하행 사다리꼴 형태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다 없애주는 형태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자, 두 번째 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는 두 번째 행은 R2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R2 원래 있던 R2에다가 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1행에다가 1을 곱해서 2행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걸로 교체를 해주면 되죠. 3행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3행은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해주면 3행이 이 첫 번째 있는 성분들이 다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4행은 그대로 오면 됩니다. 1행과 4행은 그대로 오면 돼요. 자, 적어보면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고요. 자, 두 번째 행을 교체를 합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요. 1행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여기다가 쭉 1을 더해서 여기 두 번째 더하면 자, 요거는 0이 되고요. 4하고 마이너스 2 더하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7하고 1 더하고 나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0,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됩니다. 3행은 어떻게 됩니까?
1행에다가 여기 있는 1행에다가 여기 있는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1행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4에다가 2를 곱하면 8 되고요. 마이너스 3을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0이 되고요. 10 더하기 0은 10이 되죠. 그 다음 이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분은 1행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구 18이 되고요. 3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14에서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리고 사행은 그대로 옵니다. 왜냐? 사행의 첫 번째 성분은 0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9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 행에 피봇이 나타났죠. 두 번째 행에 피봇이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행의 피봇은 이거였고요. 두 번째 행의 피봇은 제일 0이 아닌 제일 왼쪽 성분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에서의 피봇입니다. 그죠? 피봇. 자,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제 피봇 아래를 제로로 만드는 거죠. 피봇 아래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두 성분들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행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을 사용해서 이것을 한번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산이 조금 산수가 복잡해졌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행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행부터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행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R3를 어떻게 해주냐면 R3 더하기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한 R2를 자, R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거 더하면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하면 여기 5가 0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R4입니다. 네 번째 행이 되겠고 네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야 되겠죠. 리플레이스먼트 R4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요거는 2분의 3 R2를 해주면 되죠. R2에다 2분의 3 곱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3 없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은 산수를 잘해야 돼요. 이 산수를 틀리지 않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옵니다.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고요. 두 번째도 0,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0 그대로 오면 되고요. 두 번째는 2분의 5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5 되고 여기가 제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 되고 이것도 제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5가 되죠. 이게 제로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하면 15가 되죠. 제로가 됩니다. 네, 모두 이 행이 제로가 되는 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행 한번 봅시다. 사행은 첫 번째 성분은 그대로 오고요. 자, 두 번째 성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2행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고 요거는 제로가 됩니다. 자, 요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4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6 되죠. 이거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성분은 뭐가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2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3 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3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삼행에서 지금 피봇이 없어요. 피봇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자 모든 성분이 0인 거는 제일 아래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삼행과 사열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요거는 삼행과 사열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삼행은 사행으로 오고요. 사행은 삼행으로 옵니다. 즉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고요. 그 다음 0,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리고 0, 0, 0, 마이너스 5, 0 그리고 0, 0, 0, 0, 0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봇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피봇 1행에서의 피봇은 우리가 앞에서 다 봤죠. 이게 피봇입니다. 2행에서의 피봇은 어디가 됩니까? 아까 앞에서 했어요. 이게 됩니다. 3행에서의 피봇은 어떻게 돼요? 제일 0이 아닌 제일 왼쪽에서의 성분입니다. 이거죠. 이게 피봇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4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피봇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형태가 됐어요? 이거는 앞에서 A에서 와서 이게 무슨 형태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해요? 요거를 사다리꼴 형태죠. 그러니까 사다리꼴 형태니까 이거는 U가 됩니다. U, 그죠? U가 됩니다. U.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상삼각 행렬이죠. 상삼각 행렬. 대각선 기준으로, 대각선분 기준으로 밑에는 모두 0인 그러한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여기 세 개가 요게 전부 다 요게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게 뭐가 돼요? 피봇이 됩니다. 피봇. 자, 이게 피봇이 돼요. 그러면 피봇 위치는 뭘 의미하냐면 피봇 위치는 U나 R에서 U나 R, 즉 사다리꼴 형태나 또는 기악 사다리꼴 형태에서 피봇이 존재하는 A에서의 위치입니다. A에서의 위치.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A의 사다리꼴 형태를 얻어라.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어요. 이게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A의 추측열을 찾아라 했어. A의 추측열, A의 피봇열이죠. A의 피봇열이 됩니다. 피봇열은 아까 뭐라고 정의가 됐었어요? 피봇열은 피봇 위치를 포함하는 행렬 A의 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피봇 위치부터 한번 정의해 봅시다. 피봇 위치. 피봇 위치. 그 다음에 여기서 피봇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자, 피봇. 피봇은 지금 보면 나오는 게 1, 2,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피봇이 되게 됐고, 먼저 피봇이 나오면 1, 2, 5가 나왔고요. 그럼 피봇 위치는 뭐가 돼요? 피봇 위치는 자, 행렬에서 이 위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피봇 위치라는 게 A에서의 피봇 위치죠. A, 행렬 A에서의 피봇 위치. 서의 피봇 위치이기 때문에 A를 한번 적어보면 A는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 9 이게 원래 주어진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1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게 주어진 A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봇 위치는
피봇 위치는 자, U에서 또는 R에서 피봇이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가 피봇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피봇 위치가 되고요. 또 여기가 피봇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봇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게 피봇 위치가 되고, 피봇 열은 어떻게 돼요? 피봇 위치가 있는 열들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1열, 2열, 4열, 이게 바로 피봇 열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핵연산을 통해서.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큰 형태의 문제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행렬로 머리 아프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교수님, 이거 왜 합니까? 그죠?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걸 왜 했냐면요.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이 복잡한, 물론 산수긴 하지만 복잡한 핵연산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겁니다. 자, 이 핵연산을 했던 거는 바로 주어진 이 시스템을 풀기 위한 거였어. 그게 뭐냐면, 자, 0x1 플러스, 자, 0x1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6x3 플러스 4x4는 9라는 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2x2 그리고 마이너스 x3 그리고 3 x4 이꼴 얼마요? 1. 그리고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3x2 그 다음에 0 플러스죠. 플러스 0x3 플러스 3x4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식 x1 플러스 4x2 플러스 5x3는 3 마이너스 9x4는 마이너스 7. 이 연립방정식을 주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즉 이거의 해집합은 무엇인가? 해집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주어진다면, 이러한 질문이 주어진다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이렇게 많은 산수들을 진행했는지의 해답이 됩니다. 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 열심히 했는데 그럼 답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자연스럽게 21페이지에 있는 선형계의 해로 넘어갑니다. 선형계의 해로 넘어가는데, 자, 지금 여기 나오는 U, 여기 나오는 이 U, 이 값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1, 4, 5, 마이너스 9, 7, 0, 2, 4, 마이너스 6, 6, 0, 0, 마이너스 5, 그리고 0, 0, 0 되는 이 값들을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앞에서 나왔던, 자, A에서부터 AX 이꼴 B에서부터, 그죠? 우리가 핵연산을 해가지고
ux 이꼴 c로 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뭐였어요? 첨가행렬 있죠? a, b라는 첨가행렬부터 시작해서 행연산을 해가지고 이게 u, c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그 r은요, u는요, 저기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거는 u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실은 여기 c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연립방정식, 여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풀었다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이 행렬은 사실 u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c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주어진 제일 처음에 거는 뭐였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거는 a, b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번 적어 볼게요. 적어 보면, 자,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이 UC가 뭐였어요? UC가 적어 보면 1, 4,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되고요. 그 다음에 0,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리고 0, 0, 0, 마이너스 5,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0, 0, 0, 0, 제로입니다. 자, 여기서 피봇을 여러분 표시해 두면 이게 피봇이고, 이게 피봇이고, 이게 피봇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있는 열은 미지수 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요거는 x1하고 연결되는 열이죠. x1의 개수들 다 뽑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x2의 개수들을 다 뽑아내온 거고요. 요거는 x3의 개수들을 다 뽑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x4의 개수들을 다 뽑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가 돼요? 요거는 C가 되는 거죠. C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1과 X2와 그리고 X4는 다 그 미지수가 어디에 해당돼요? 피봇열에 해당되죠. 피봇열. 그죠? 그래서 피봇열에 해당되는 얘네들, 피봇열이 존재하는 피봇열에 해당되는 변수들 X1과 X2 그리고 X4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기본 변수라고 합니다. 기본 변수. 기본 변수. 자연스럽게 페이지 지금 2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자, 기본 변수. 영어로는 basic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봇열이 없는 이 x3은 뭐라고 하느냐? 이 x3 얘는 자유변수라고 합니다. 자유변수. 자, 요거는 자유변수. 그래서 free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여러분 합니다. 이 기본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이야기하면요.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 앞에서 적었던 여기 있던 연립방정식을 요걸 가지고 우리가 a x equal c라고 했었으면 요걸 가지고 ax equal c라고 하면 안 되고 x equal b라고 해야 되죠. 자, 요거를 ax equal b라고 했었으면 요거의 첨가행렬 a, b를 가지고 기본 행렬산을 하면
UC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만든 밑에 적어 놓은 게 UC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은 피봇이 있습니다. 피봇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열은 피봇이 없어요. 피봇이 없고, 자, 그러면 일단 행열에서 피봇이 있는 열에 있는 변수들, 피봇이 있는 열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가지고 기본 변수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 변수, 이것, 그리고 이거죠. 이게 기본 변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피봇이 없는 열에 해당되는 변수를 자유변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영어를 잘 보면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한번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ax = b를, 자, 기본 행연산을 해서 적었어요. 다 이렇게 쭉 행축약을 해서 심플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마지막에 바꾼 식은 뭐 해야 돼요? 이건 뭐가 돼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 더하기 0x4는 제로예요. 그럼 뭐 의미가 없죠? 모든 개수 앞에 0을 곱했기 때문에 더하면 0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 세 번째 행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행은 뭡니까? 적어보면 마이너스 5x4는 뭐가 돼요? 제로라는 의미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자, 여기 이건 세 번째 행에서 나온 결과고요. 자, 두 번째 행에서 나오는 결과는 얼마야 돼요? 요거는 2x2 플러스 4x3 빼기 6x4는 얼마란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6이란 소리죠. 맞죠? 2x2 더하기 4x3 마이너스 6x4는 마이너스 6이에요. 첫 번째 식은 무슨 의미예요? 첫 번째 식은 요거는 개수를 다 입혀보면 x1 플러스 4x2 플러스 5x3 빼기 9x4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7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돼요? 해는 뭐가 돼요? 자, 해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솔루션 셋은 어떻게 됩니까? 솔루션 셋 보면, 자, 제일 마지막 식 여기에서 x4는 제로가 분명합니다. 그죠? x4는 제로여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x3은 어떻게 돼요? x3은 지금 여기서 x3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자, x3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x2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x2는 잘 보세요. x2는 x4가 0이니까 이건 0 되고요. 0 되니까 x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2하고 x3이 있네. 여기 두 번째 행에 x2하고 x3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식은 지금 x4가 0이니까 한번 다 일단 없애봅시다. 첫 번째, 이게 0이니까 x4는 0이니까 이거는 일단 다 한번 0으로 없애봅시다. 이것도 다 0이에요. 자, 그러면 장점이 뭔가 한번 봅시다. x3을 왜 프리 변수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 자, 여기 피봇에 있는 위치들은요, 이 피봇에 있는 변수들의 값은 바로 여기서 나머지들이 다 제로고 피봇만 있기 때문에 피봇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값을 우리가 바로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x3, 즉 자유변수라 불리는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여기서 결정을 못 해냅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기본 변수들은 x3, 즉 자유변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기본 변수들은 자유변수들을 항으로 하는 어떤 식으로 답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 행을 보면 x3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적어보면 4x3은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x4는 제로였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6으로 x3을 x2로 자, 그러니까 지금 x3이 자유변수죠. 네, 잠깐만요. 여기서 바꿔야 되겠네요. x3이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자, x3이 아니라 여기 x2로 갑니다. 여기 x2는 어떻게 돼요? 자, 2x2는 여기 적어봅시다. 자, 지금 x3는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 변수를 이 자유변수로 표현을 하면 돼요. 2x2는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x3 빼기 6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양변의 2를 나눠주면 x2는 어떻게 됩니까? x2는 마이너스 2x3 빼기 3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식은 x1을 쓰면 되죠. 자, 첫 번째 식 x1은 어떻게 써요? x1은 나머지를 다 넘기면 됩니다. 마이너스 4x2 빼기 5x3 자, 넘어왔으니까 여기 x4는 제로고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x2가 얼마가 돼요? x2가 마이너스 2x3 빼기 3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8x3 더하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3, 4, 12가 되고요. 12가 되고 빼기 5x3 되고요. 또 빼기 7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리하면 다시 적어보면 x1은 자, 이거 쭉 정리합니다. 3x3 맞죠? 더하기 얼마가 돼요?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x1은 이렇게 되고 x2는 이렇게 되고 x3은 요거는 뭐가 있어요? 아까 프리 베리어블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몰라요. 실제로는 이 값은 x3은 어떠한 값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값이든지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의 솔루션 셋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1, x2, x3, x4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적어보면 3x3 플러스 5가 됩니다. x2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x3는 그냥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x3로 옵니다. 그리고 x4는 얼마예요? 제로입니다. 이게 답이 돼요. 여기서 x3은 임의의 값, 임의의 실수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이걸 조금 더 아름답게 쓰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3을 뽑아내고요. 여기다가 벡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벡터로 써보면 첫 번째 있던 x1에 해당되는 건 뭐였어요? 3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였죠. 세 번째는 1이었죠. 네 번째는 뭐예요? x4는 이거는 제로에 해당되는 거죠. 더하기 뭐 하면 돼요? 다시 여기는 5 마이너스 3 제로 제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해는 x1은 뭐예요? 3x 플러스 5가 되고 x2는 마이너스 2x3 빼기 3이 되고 x3은 x4는 제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솔루션 셋은 바로 이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x3을 쓰면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왜 또 x3을 쓰냐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임의의 값으로 돼도 돼요. 이거를 x3 대신에 임의의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s를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s라고 써도 돼요. s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s라고 써도 돼요. 그러면 s는 임의의 실수죠.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답은 어떻게 돼요? s가 임의의 실수니까 나는 제로를 집어넣겠다. 그러면 x1, 2, 3의 답은 5, 마이너스 3, 제로, 제로도 이게 답이 돼요. 그 다음
S는 임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100을 넣겠다. 그러면 100 곱하기 마이너스 3, 100 곱하기 3 마이너스 1, 0 한 벡터에다가 더하기 5 마이너스 3 0를 더하면 그것도 또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답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자유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변수는 그 자유변수에다 임의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고 다른 기본 변수들은 그 자유변수의 식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유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해가 있다고만 하면 해가 존재한다고만 하면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 어떤 형태로 주어진 건지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식이 3개고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걸 이렇게 쭉 나누어서 요렇게 나눴다고 치면 이제 이 부분을 A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B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요거는 A, B라는 첨가행렬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사다리꼴로 변하니까 요거는 U로 하는 거죠. U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UC가 되고 이걸 더 기본 행연산을 하면 요거는 RD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한번 진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더 나간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주어진 첨가행렬이라고 하고 이게 첨가행렬 이게 A, B라고 하면은 자 AX 이꼴 B의 해 집합을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